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김영현입니다.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하지만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차별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오늘은 노아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과 조직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자리에 모셨는데요. HIM 변화 디자인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변화 디자이너 허일무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은 우리나라 국내 1호 변화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변화 디자이너가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네, 변화 디자이너 처음 들어보시죠? 네. 변화 디자이너는 특허청에 서비스표가 등록된 개인 퍼스널 브랜드인데요. 개인과 조직의 행복한 성장과 변화를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저의 개인 브랜드입니다. 네, 요즘같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이때에 변화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이 참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거든요. 박사님께서는 일선에서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실감하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하셨는데요. 요즘 시대를 가속의 시대, 그다음에 역동적 안정성의 시대라고 표현하잖아요. 역동적 안정성이라는 건 이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요, 언제 제일 안정감을 느끼죠? 계속 페달을 돌릴 때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뭔가 끊임없이 움직일 때 오히려 거기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제가 그 많은 기업에 최근에 변화 혁신 관련해서 많이 출강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출강한 기업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습자들을 보고 많이 느꼈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고 때로는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변화들을 자신의 새로운 경험의 기회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책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먼저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 요즘에 화두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전에 일어난 그런 혁신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일어난 것을 이제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18세기 증기기관에 의해서 기계화로 일어난 혁신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전기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것을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컴퓨터나 인터넷의 발달로 이루어진 정보통신혁명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혁명 이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같은 ICT 기반의 그런 기술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차세대 혁신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사실은 작년에 2016년이죠. 2016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화두를 열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을 대변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는 초연결, 초지능, 초가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새로운 독창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상자 밖에서 생각하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근데 이제는 상자 밖에서 생각하는 걸 넘어서 상자 없이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관점과 폭넓은 그런 사고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이게 4차 산업혁명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기라는 말처럼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으로 인한 자동화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박사님이 저술하신 이 노아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과 조직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박사님은 책에서 노하우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그거를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 아닌가 생각해요. 진짜 인간의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바둑에서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패배했잖아요. 그 뒤에 이제 중국의 커제라는 기사가 세계적인 그런 바둑 기사도 완패를 했고요. 이런 측면을 볼 때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들은 대부분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로 대체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기술의 발달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들이 쉽게 공유되고 확산되죠. 그만큼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들의 반감기가 빨라지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은 그 가치가 쉽게 사라지고 약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것은 비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닐 텐데요. 변화에 가장 빨리 반응하고 그 영향을 반영하는 곳이 시장과 기업 아니겠습니까? 시장도 그동안 큰 변화가 있어 왔죠? 예, 맞습니다. 사실 시장의 변화는 소비자의 가치와 시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객들도 고민이 많은 거죠. 소비자의 가치가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떻게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것인지 새로운 생각들이 필요한 겁니다. 필립 코틀러 교수는 마켓 3.0에서 앞으로 마켓 3.0을 지향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필립 코틀러 교수는 시장을 마켓 1.0, 2.0, 3.0의 순서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켓 1.0은 쉽게 얘기해서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질 좋은 제품을 만들면 고객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켓 1.0이고요. 마켓 2.0은 고객의 다양한 니즈와 욕구에 맞춰서 재화 서비스, 제품을 개발하는 거죠. 고객의 감성을 충족시키는 게 마켓 2.0에서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하지만 마켓 3.0은 가치 주도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고객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는 재화 서비스, 제품을 만들고 감성 충족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다면 마켓 3.0은 그것을 뛰어넘어 개인의 가치들을 충족시켜주고 사회적 가치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그런 지향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켓 3.0은 고객을 전인적 존재, 영성을 가진 존재를 보는 거죠. 마켓 3.0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브랜드 품격을 갖는 겁니다. 브랜드 품격이라는 것은 고객과의 약속, 사회 약속을 지킴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리고 믿을 만한 존재로 인식되는 걸 말하는데요. 브랜드 품격을 얻었을 때 더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 핑크라든지 롤프 앤센이라는 이런 학자들도요. 지금 성공하는 기업들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좀 더 큰 목적을 지향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이 노와이에 있을 것 같은데 노와이는 무슨 뜻인가요? 네, 노와이는 원래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원리와 이유를 알고 있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노와이는 그런 사전적 의미에다가요. 개인이나 조직이 자기 일과 행동, 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목적과 동기의 수준을 말합니다. 보통 노하우는 개인이 갖고 있는 특별한 기술이나 기법이나 비법이라고 하잖아요. 노와이는 그런 노하우를 만들어내는 개인의 목적과 동기 그리고 노하우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의미를 이제 노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런던 예술대학교 시우마 교수는 이제 노하우의 시대는 가고 노필의 시대가 왔다 그랬거든요. 노필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이 자기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느낌과 감정을 갖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기능적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에 대해서 더 높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때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개인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냥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에 기여한다든지 사회를 바꾼다든지 사회를 변화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feel을 갖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no feel과 no why의 개념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 책에 소개된 천재소년 송유군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지금 성장해서 성인이 됐는데요. 13살 때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물어봤죠.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기자가 하루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스케줄이 특별한 게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연구하기 때문에 특별한 스케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공부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연구하는 학자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세상을 바꾸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노와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열리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 본연의 창조성과 감성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도 노아이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설명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혁명이라는 책에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제안한 의식의 수준의 단계를 갖고 설명하면 좀 좋은데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의식의 수준을 첫 번째 단계를 소유의 단계라고 봤어요. 소유의 단계는 그런 거죠. 뭔가를 갖고 싶고 얻고 싶고 취득하고 싶은 것이 의식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두 번째 단계를 이제 성취의 단계라고 얘기했거든요. 성취는 예를 들어 최고가 되고 싶다, 무엇이 되고 싶다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이 이제 의식 수준의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단계가 이제 존재의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단계라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정체성과 관련된 거거든요. 좀 더 설명하자면 성취 단계에서 존재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은 물질적 세계에서 의식 세계 수준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 세계로 넘어간다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존재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성취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바꾸고 무엇을 만들어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인식하는 생각의 의식 수준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그 존재 단계로 들어가는 게 바로 노화입니다. 사회나 기업도 그동안 노하우에 더 치중해 왔는데요. 이 노와이에 중점을 둔다면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서요, 높은 수준의 목적과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훨씬 더 높은 그런 열정과 몰입을 나타낸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더 높은 수준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면 훨씬 더 몰입할 가능성이 높죠. 왜 내가 하는 일이 타인의 삶에 내 목적을 뛰어넘어 타인의 삶에 기여한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더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목적은 의미를 만들죠. 의미는 또 행복을 줍니다. 마틴 셀리그만이 얘기했듯이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세 번째 형태의 행복인데 바로 의미 추구다. 그 사람들은 의미 있을 때 행복하고 훨씬 더 몰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몇 해 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행복도에 관한 조사를 했어요. 근데 행복도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 일에 대한 의미감을 굉장히 높게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만큼 의미가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딜로이트 컨설팅의 보고에 의하면요,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의 혁신의 수준은 일반 조직에 비해서 한 30% 높고요. 핵심 인재 유지율은 40%, 그리고 그 업종에서 1, 2위를 다투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탁월성을 발휘하는 개인들은요, 자기 일에 남다른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죠. 폴 바셋이라고요, 25세 때 세계 바리스타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그런 바리스타가 있는데, 그 사람은 커피를 소통의 도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자기 일을 다르게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종교에서 깨달음과 성숙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것과 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깨달음에는 단계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노와이를 이루는 길에도 단계가 있을까요? 네, 노아이를 개발하는데 단계가 있죠. 일종의 의식의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처칠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조를 만드는 것은 우리지만 그 구조가 다시 우리를 만든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의 프레임이 다시 우리 삶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로버트 딜츠라는 사람이 신경 논리적 수준이라는 그런 의식의 수준의 단계를 만들었는데요. 우리의 지각 수준 가장 낮은 단계가 환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고 능력이고 그 위에가 이제 신념이고 정체성이고 마지막 이제 최고의 단계가 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본질적인 변화는 우리의 영성과 그다음에 정체성, 신념이 바뀌면 능력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리고 환경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노아이는 신념과 정체성과 영성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노아이도 마켓 3.0처럼 1.0, 2.0, 3.0으로 구분합니다. 노아이 1.0 수준을 가진 사람에게 당신은 왜 일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먹고 살려고요. 그리고 이 돈 벌어서요. 내가 뭘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노아이 2.0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일을 합니까? 그러면 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꿈을 이루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노아이 3.0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일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박사님께서도 이 노아이를 직접 경험하고 변화와 성공을 이뤄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사실 개인적인 얘기라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도 두 번의 노아이 통해서 제 삶을 변화시킨 경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장 생활할 때요. 제가 영업조직에서 영업을 할 때 일이었는데요. 어느 날 고객한테 굉장히 하대를 받아요. 고객이 제가 드린 제안서를 이렇게 바닥에다 이렇게 확 팽기치는 그런 이제 일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런 하대를 받고 대접을 받아야 되나.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내 스스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영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부끄러워하고요. 약간 창피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는데 존경하지 않는데 존중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내 일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길 바라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서 새롭게 제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죠. 그때 저는 제 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변화관리자라고. 그 명함에 변화관리자라고 새기고 다니면서 영업을 했는데요. 희한하게 영업사원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변화관리자라고 새겼는데요.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고객 관점에서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업도 좋아지고 인정받게 되고 그러면서 승진하는 기회도 얻게 됐거든요. 또 한 번의 경험은 사실 현재 일을 하면서 겪었던 건데요. 일을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지났나요?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좀 의욕도 떨어지고 때로는 회의도 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매달 들어온 통장에 숫자만 하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게 됐죠. 내가 왜 이럴까? 그리고 앞으로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 그때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또 고민했죠. 본질적인 고민인 거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진짜 뭐냐. 그리고 나의 강의를 듣고 내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을까. 그때 다시 새롭게 제 직업을 생각하고 정의를 내린 게 이제 변화 디자이너라는 직업적 정의를 새롭게 정의했고요. 제 하는 일을 변화 디자이너로 바꾸고 나서부터 똑같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훨씬 더 열정도 생기고 자부심도 생기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나비 넥타이도 그때부터 하게 됐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일에 대해서 어떤 목적과 동기를 부여하느냐가 차이를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게 바로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비범한 시대에는 비범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이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노아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 노아이에 대해서는 2부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